홍준표 의원 복당을 하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중에서는 높은 지지율을 기록을 하고 옛날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후보만 가지고도 이길 수 있다는 게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타났잖아요. 키워야 된다라고 할 때 제일 만만한 게 이제 홍준표 후보는 사실은 중도층으로 확장성은 전혀 없거든.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홍낙땡이라고 그러잖아요. 민주당으로서 수월하게 선거를 할 수가 있죠. 추미애 전 장관이 어쨌든 출마 선언을 하고 출마 선언을 읽어봐도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살골을 넣는 게 전문이라서 끝났죠 뭐 이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저널TV 시사 끝장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복당을 하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중에서는 제일 높은 지지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날카로운 또 비판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이 대선 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과연 이 두 사람 앞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또 여야 각각의 어떤 이해득실이 어떻게 될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님 모시고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진 교수님 먼저 그 홍준표 의원이 복당을 했습니다. 그 전에만 해도 사실 빨간 넥타이 매일 메고 다니고 뭐 속옷까지 다 빨간 옷으로 입는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빨간색을 선호했었는데 이번에 나도 변해야 된다 하면서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뭔가 좀 변하겠다는 의지는 보이고 있는데 홍준표 의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센 또 말을 토해내고 있어요. 그렇죠. 홍준표 의원하고 얼마 전에 또 대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가지고 진 교수 나 좀 씹어줘. 나 좀 씹어줘. 이분은 그러니까 내가 이준석을 씹었기 때문에 이준석이 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닌데 어쨌든 재밌는 분이고요. 저랑 뭐 사적으로 친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옛날에 방송할 때도 저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사적인 부분하고 또 공적인 부분은 나눠야 되는데 공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이렇게 이분에 대한 평가가 좋지는 않거든요. 이미 이제 옛날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흘러간 물이고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이제 TK 쪽 그러니까 이번에 이준석이 당선되긴 했지만 두 후보 표를 합치면 저쪽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이 이제 완전 이준석이 갖고 있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하나는 완전히 극단적인 그런 경쟁 만능주의 이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하나는 합리적 보수의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에 반대되는 그것을 이제 그런 세력에 혹시 구심이 되지 않을까.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윤석열이 밖에서 이제 들어오지 않고 밖에 있을 경우에는 지금 요번에 이제 지지자들이 어떤 걸 깨달았냐면은 굳이 바깥에 있는 안철수랑 하지 않고 우리 후보만 가지고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게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럼 우리 후보를 키워야 된다라고 할 때 제일 만만한 게 이제 홍준표 후보라는 거죠.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아마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홍준표 후보는 사실은 중도층으로 확장성은 전혀 없거든. 전혀 중도 없고. 확장성이 없다. 그래서 뭐 국민의힘의 이제 한 절반 정도는 이분을 지지를 하겠지만은 나머지 절반 가지고는 이번에 이제 승리 공식을 배운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구나. 전략적인 투표를 한 거죠, 이번에. 이분들이 이제 아마 전략적 투표를 또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종의 뭐 깍두기 노릇을 하면 괜찮잖아요. 일종의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나? 예를 들어서 페이스메이커로 수정하죠. 페이스메이커 맞아요. 깍두기는 차라리 추미애인 것 같고 페이스메이커 역할 같은 걸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 역동성을 보여주면서 만약에 이제 뭐 윤석열 후보가 이겼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이제 한 단락 넘겼구나, 역사의 한 장을 넘겼구나라는 또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카드로 활용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전체 야권의 판 자체를 좀 더 흥행성을 돋보이게 하고 경쟁력을 좀 키우는 그런 역할로는 그렇죠. 또 하나 이제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가 이제 거기 좀 맞설 수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는 뭐 아직은 황교안 대표랑은 홍준표 의원이랑 좀 겹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요? 황교안 대표는 또 달라요. 완전 그 중에서도 이제 아시잖아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아마도 그분이 나오는 걸 원하는 사람은 내가 볼 때 국민의당 지지자들 중에서 또는 당원들 중에서 10%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참 진 교수님도 뭐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걸 텐데. 그렇죠.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뭐 지금 나와가지고 또 뭐 나와서 그냥 정말 그 내에서 주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그림을 그려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역할이 거기서 이제 나타나야겠죠, 거기서. 홍준표 의원이 있고 윤석열 전 총장을 강하게 비판하는 이런 부분은
뭐 어떻게 좀 서로 도움이 될까요? 어떨까요? 아무래도 홍나땡이라 그러잖아요. 홍준표가 나와주면 땡큐죠. 왜냐하면 중도 확장성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수월하게 선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윤석열이 나오게 되면 이제 피곤해지는 거죠. 상당 부분. 왜냐하면 윤석열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정의당이나 심지어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홍준표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선이 그어지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저쪽에서는 바랄 겁니다. 홍준표가 나오기를. 여권이 박수를 하는 야권의 후보 홍준표 후보라면 야권이 박수하는 여권의 후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진 교수님, 추미애 전 장관이 어쨌든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바로 어쨌든 지지율 조사하니까 3위로 바로 올라갔습니다. 이분은 근데 출마 선언을 읽어봐도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더라. 전문을 보셨군요. 근데 이분이 뭐 하여튼 그 주어 하나면 수로 두 개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뭐 횡설수설하잖아요. 전반적으로 언설 자체가. 근데 출마 선언만 읽어봐도 그냥 그동안에 민주당이 해왔던 그 일들을 그냥 쭉 늘어놓고 횡설수설 뭘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전공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자살골을 넣는 게 전문이라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출마 자체도 하나의 이제 자살골이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조국의 강을 건너는 게 중요하거든요. 강을 못 건넜으면 국민들이 잊어주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잊을만 하면은 본인이나서 또 조국의 시간에서 책을 출간하질 않나. 또 잊을만 하면 또 박범계 장관이 나가지고 또 사고를 짓질 않나. 또 잊을만 하면 또 추미애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추미애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그 대안서사거든요. 조국의 대안서사. 그러니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국 사태에 만족하지 못하는, 조국 사태가 이렇게 되는 게 만족하지 못하는 그 강성 지지자층들을 대리하고 조국 사태의 연장전이라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지지받는 건 그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가기 때문에 이분이 나와가지고 말을 하면 할수록 조국 사태는 연장이 되는 거고 이것은 당연히 그 윤석열 전 총장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대리 구도라면은.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지나간 국면이잖아요. 검찰 개혁이라는 것도 이미 다 지나가고 이제는 뭐 검찰을 때려봤자 이분이 총장했던 분이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큰 관심도 못 끌고 있단 말이죠. 지금 박범계 씨가 막 한다 하더라도 추미애 전 장관 때처럼 이렇게 관심 못 끌잖아요. 아이 그래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잊을만 하면 나타나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해서 조국 사태를 이끌어가 주면 좋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저것을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을 돕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다만 이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냐면 아까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거죠. 카드 깍두기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강성 지지층들의 생각은 안 바뀌거든요. 그런데 그들과 어설프게 여기저기 섞이는 것보다는 어떤 그 사람들이 특별하게 딸똘 뭉쳐가지고 지지하는 한 후보가 있고 거기에 보면 딱 모이는 사람들이 소수화될 거란 말이죠. 그 소수화된 사람들을 가볍게 제침으로써 민주당도 이제 이쪽 세력과는 선을 그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출을 하게 되면 또 나쁘지도 않은 카드죠. 추미애 전 장관의 정치적인 미래는 좀 그렇다면 없다고 어떻게 봐야죠. 없다. 끝났죠, 뭐 이미. 그분이 이제 최고의 영화를 누린 거 아닙니까? 원래는 이제 강금희 장관 때 그때 좀 되고 싶어 했는데 워낙 밀렸잖아요. 뭐 사실 이분이 그 법리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것도 판결문을 어떻게 썼는지 궁금할 정도로 의심스러울 정도로 좀 판사하셨어요. 그러니까요. 판사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전설적인 얘기들이 많이 전해져 오잖아요. 근데 뭐 모든 영광 다 보셔도 당대표도 했지 뭐 이것도 다 했고 서울 지역에서 어쨌든 지역구에서 5선한 그것도 뭐 우리 정치사에 한 기록을 어쨌든 남겼죠. 재보선 참패의 원인이 바로 그분이었잖아요. 1년 반 내내 그거 가지고 해가지고 결국은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를 만든 분도 바로 그분이고 그 다음에 요번에 재보선 참패를 해가지고 사실은 보수가 그게 희망이 없어 보였는데 보수 회생의 기회를 준 것도 이분이고 홍준표 씨는 조금 다르죠. 근데 이분 얘기는 뭐냐면 지난번에는 자기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어차피 나갈 사람이 없어서 내가 땜빵으로 나갔고 지지율 5%, 6%에서 그래도 한 30%까지는 내가 끌어올렸다. 20몇 프로인가? 까지는 내가 끌어올렸다. 하지만 그때는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니고 이번에는 정말 난 나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검증의 기회를 달라고 하는 명분은 좀 있어요. 네, 홍준표, 추미애 여야 서로 상대방이
환영하는 후보의 얘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님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진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